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좀 이슈 해석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시황 부분에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됐는데 오히려 삼성전자가 오르질 않고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시장이 8월 달에 삼성전자 전저점을 깨고 나서 느닷없이 강한 반등을 줄 때 제가 전략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예상치 못했던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옵니다. 저상승에서 반도체주 두 종목이 하반기에 반도체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강하게 이어지고 나타난다. 제 전략을 바꿀 필요성이 있을까? 저는 못 바꾸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SKS는 올 저점에서 반등 났다가 이 저점 다시 깨고 또 신저점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한 10만 6천 원짜리 이하 더 내려온다면 요 정도까지 10만 원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흐름이 여전히 보이니까 뭐 내 영역 아니고 그죠? 내 영역 아니고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고스란히 또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여기서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시 8월 4일 날 제가 방송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가석방에 대해서 정치적인 부담이 덜한 이 시점이 최적의 시점일 겁니다. 청와대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닌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을 덜 수밖에 없는 절차상의 유리한 점이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이끌어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뭐 맞고 틀리고 어떤 단체에서는 공정하지 못한 처사다. 어떤 곳에서는 경제적인 면에서 긍정적이다. 서로 평가가 엇갈리는데요. 저는 그런 정치적이나 시사적인 부분에서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하는 관점에 있어서 과연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불러올 효과는 어머머 없네요. 오늘 하락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하고 나서 기대 효과는 있습니다. 그것은 역대 우리나라 이건희 회장도, 정몽고 회장도, 이재현 CJ 회장도, 최태원 SK 회장도 우리나라 대기업 그룹의 총수가 가석방이든 사면이든 풀려났을 때 빠르면 한 달 안에, 늦어도 3개월 안에 대규모 투자는 집행이 되고 실행이 됐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확인한 바는 아니기 때문에 정치 권력의 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어떤 모종의 합의가 있느냐? 저도 모릅니다. 확인된 팩트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인된 팩트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군사정부부터 전두환 때부터 지금까지 풀려났을 때 그 그룹의 총수가 풀려났을 때 투자 집행 안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결국에 어떠한 투자 집행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그런 투자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관련주 찾기가 이루어지겠죠. 그럼 답은 뻔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입니까? 반도체 회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반도체 회사입니다. 메모리 쪽이 강점이 많은 회사입니다. 비메모리보다도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진행할 건 뭐겠습니까? 네, 우선 반도체 투자를 집행할 겁니다. 특히 비메모리 사업의 파운드리 쪽에 심혈을 기어서 키우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집행이 계속 지연되거나 늦어졌습니다. 네, 그 부분 단행할 겁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입니다. 샤오미가 엄청 빠른 속도로 치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사업에 대해서도 뭐 LG전자가 접었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마음 놓을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사업 신제품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 빠르게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신제품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접는 핸드폰, 폴더블 폰 이런 쪽에서의 어떤 식으로든 신제품이 나타날 텐데 그에 따른 관련주도 뭐 있겠죠.
제가 잠시 설명을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디스플레이입니다. OLED TV LG만 잘 나가냐? 아니거든요. OLED에 관련돼서 애플도 아이폰도 이제 올해부터 완전히 전 기종 다 탑재를 하니까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TV 쪽 분야 대형 TV 패널 쪽에서 OLED 삼성전자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삼성전자에 쌓여 있는 숙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M&A를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서 또 다른 성장 동력을 찾을 거냐인데요. 우선은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바이오로스가 이재용 부회장의 미래 먹거리 맞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반도체를 키워놨다면 이재용 회장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스를 어떤 식으로 더 키워나갈 거냐 이겁니다. 한국의 바이오, 삼성이 얼마나 역할을 할 거냐. 아니면 셀트리온이 아니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어떤 식으로든 이 바이오 생산하는 이 3대 기업이 성장할 텐데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삼성바이오스가 친자식 같은 역할을 하겠죠. 어쨌든 삼성전자에서는 안고 가야 돼, 풀어야 될 숙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경쟁자도 제껴야 되겠고요. 새로운 신성장 동력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투자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 그 관련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OLED 또는 스마트폰 요 3대 관련된 부품 회사들 주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이번에 한 달 안에 제가 볼 때는 길어야 한 달 안에 추석 전이라고 하는데요. 모멘텀에 대해서 그것에 따른 이슈가 부각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자, 하지만 삼성전자 자체로 놓고 본다면 기대치를 그렇게 높여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올해 하반기에 반도체 쪽에서의 모멘텀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공부한 바로는 올해는 누가 더 얼마나 침착하게 싸게 모아갈 거냐라는 하반기 관점이에요. 사이클상. 그러니까 보시면 SKS 가지고만 보면 SKS는 이제 반도체니까요. 반도체가 스마트폰 탄생된 이후에 지금까지 스마트폰의 성장으로 이끌어온 반도체 시장입니다. 스마트폰이 발전하다 보니까 동영상 콘텐츠가 발전하고 동영상 콘텐츠의 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트래픽 소비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거고 이게 지금까지 맞물려 왔던 건데요. 최근에 스마트폰 폭발적인 성장이 있나요? 혁신이 있나요? 또 5G 폭발적인 성장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유인즉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는데 5G 중국의 화웨이가 너무 많은 특허를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는 사실상 5G 통신 패스를 하고요. 6G로 가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국내에서도 5G에 대한 투자가 말만 많았지 사실상 저주파가 아닌 고주파 28GHz 쪽 5G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급속도로 성장해왔던 스토리가 스마트폰이 아이폰에서부터 시작해서 갤럭시, 안드로이드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 왔다가 또 LTE 4G죠. 4G의 폭발적인 성장까지 이끌어오면서 동시에 2017년도 18년도 이때 지금까지 이로 인해서 콘텐츠 소비량이 증가하고 사용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진 거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디램 서버가 폭발적인 수요가 있었잖아요. 이것이 저는
올해 내내 폭발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안 보는 겁니다. 지엽적으로 지금 가격이 어떻고 하반기에 뭐 좋아집니다. 뭐 아닙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해결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5G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또는 5G를 패싱하고 6G로 간다는 뭔가 명확한 시그널이 나온다면 몰라도 그전에는 지금 정책입니다. 스마트폰도 혁신이 아닌 정책이, 통신 환경도 5G로 가긴 해야 되는데 진정한 5G로 못 가고 있는 과도기.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반도체가 얘기 나오는 건 차량용 반도체 정도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정도는 다품종 소량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TSMC만 좋은 겁니다. TSMC는 파운드리의 강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파운드리의 강자가 아닙니다. 파운드리 쪽은 DB 하이텍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그쪽이 아닙니다. 메모리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 스마트폰도 그렇죠. 데이터 센터도 그렇죠. PC도 인텔에서 CPU가 호환이 되는 CPU가 이제 개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PC 수요도 폭발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고 사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올 하반기에 올해 최고점 상반기에 찍고 쉬어가는 조정 구간 및 쉬어가는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내년, 빠르면 전 내년 3월에서 5월인데 내년 2분기부터는 실질적으로 성장의 흐름을 맞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최저점이 거기서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점은 올해 하반기쯤에 나올 겁니다. 반도체는. 허나 상승 랠리를 이렇게 달리는 국면은 내년 상반기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보는 반도체예요.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뭐 전저점 잡아서 빠르게 나왔을 때도 단 이런 방구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무조건 지금 잡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제가 볼 땐 제 기준에서는 아직 부합하지 않으니 관망을 하고 있거나 때를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했는데 올컨이 내려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반도체 사이클은 짧아졌습니다. 조정기 사이클이 짧아졌습니다. 6개월이고요. 1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짧아졌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약 6개월이었고요. 저는 요 3월 달부터 실질적으로 1, 2, 3, 4, 5, 6인데요. 7, 8, 9, 10 올해 안으로 요 10만원대든 10만원 초반대든 설마 10만원 이하가 됐든 이 구간으로 11만원 이하대로 들어와서 그 기준점 10만원을 볼 건데요. 이 영역이라면 저는 이런 곳과 마찬가지다. 예? 여기 이런 구간 소위 말하면 이때 2만원 이하 이때 3만원 이하 계속 몇 개월간 하락이었잖아요. 머물렀잖아요. 저는 지금 11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여기는 뭐 2달 머물지 몇 달 머무를지는 모르지만 진입하면 최적의 저점 매수기라고 봅니다. 이유인즉 네 아까 얘기했죠. 스마트폰, 인텔의 CPU 호환, 미중 무역 분쟁에서 5G에 대해서 변화, 5G에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건지 선진국들이 아니면 미중 무역 분쟁 화해해서 아니면 6G로 그냥 패싱해서 갈 건지 이 부분이 저는 성장 모멘텀으로 봐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성장하고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주가 상승 모멘텀 작용하는 내용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시기다. 이 조정기는 제가 얘기했던 현금 확보자에게는 무엇이다? 기회이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SK하이닉스 11.000 11만원 이하 최저점은
저도 명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1만 원 이하에서 뭐 9만 원 사이라면 중장기 투자하는 분들 사놓고 에라 모르겠다. 한 1, 2년 이나버려도 아유 나 4만 원에 샀는데요. 뭐 2만 원까지 빠졌는데 어떻게 해요? 걱정돼요. 라고 안 하고 걱정 안 하고 냅둬요. 어쨌든 100%는 먹을 거유. 이렇게 생각하는 호탕한 투자자 여러분, 대한민국 K반도체 이제 주목할 때입니다. 이제 조율할 때입니다. 그런 저점 매수 중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이라면 오늘 11만 2천 원까지 내려온 SK하이닉스 머지않아 11만 원 깨고 더더더더 내려갈 때마다 분할 매수에 저는 찬스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를 물어보시다면 당연히 사상 최고가 15만 500원을 돌파하고 추가 상승 더더더더더 가야 되겠죠. 제가 보는 반도체 대응 투자 전략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는 가석방 소식에 무조건 주가가 떠서 삼성전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에 힘입어서 관련주들을 뚫어져라 중소형주를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계속 한두 달 이상. 반도체는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 구간이 SK하이닉스가 드디어 11만 원대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현금 확보했을 때 찬스를 잡는 이유인 겁니다. 저는 이 라인 만나는 시점을 기다려보겠습니다. 10만 7천 원 정도가 되는데요. 11만 이하에서부터는 SK하이닉스 노림수를 갖고 가라. 조정기간이 2년 3년씩 가는 그런 수주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K반도체 지난번에는 절대 사지 마라. 저 최고점부터 몇 개월 전부터 얘기했었잖아요. 이제는 K반도체 땡큐 반도체가 되는 겁니다. 8월에 저희 전략 그동안 경청해 주시고 귀담아 들어주셨던 분들, 이제 반도체 K 전략 8월의 시황 전략 중에 핵심 전략으로 밑줄 쫙 메모해 두시고 귀에 잡을 각자의 선택의 시간 만들어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